안녕하세요. 새벽의 뜸별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아니, 일찍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면서. 근데 왜 들지 말라고 해? 연금저축 IRP 더해서 연 700만 원까지 넣으라고 했잖아. 이거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삐.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대로 모르고 하면 큰일 나는 연금저축펀드 IRP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빈곤율입니다. 노인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30대? 40대? 50 이후에는 하기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저는 50 이후에 하기 힘들 것 같다고 가정하고 50에 은퇴하고 12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50살에 은퇴하고 12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20 빼기 50, 70.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매년 2%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자녀도 낳고 해서 매달 500만 원 정도 지출할 것 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가정이어서 이거보다 돈을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500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70 곱하기 500 곱하기 12, 42억. 42억이 나옵니다. 50살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저는 내 집 마련도 하고 싶고 자녀들에게 베풀면서도 살고 싶고 매년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도 챙기고 싶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걸 주면서 살고 싶은데 최소 비용만 42억이 나온다는 건 가히 충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더더욱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근로자들이 퇴사하거나 이직을 할 때 받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인 IRP, 연금저축펀드로 노후를 대비하곤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 가입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매달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보면 이제 공제액을 볼 수 있죠. 퇴직연금은 퇴사할 때 주는 퇴직금을 의미하고 IRP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인데 이거를 한 살이라도 빨리 들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마법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초년생이 잘 모르고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큰 돈을 넣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납입 여부와 얼마나 넣을지를 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 상품 중 저희가 연말정산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 납입 금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 400만원 곱하기 공제율 16.5%를 한 것을 세금에서 빼주고 연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3.2%를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연봉 5,500만원 초과는 13.2%를 공제해줍니다. 그렇다면 연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철수가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400만원 곱하기 16.5%, 66만원. 6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것도 매년 납부액만큼 공제율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다른 연말정산 혜택들은 내가 신용카드도 써야 되고 의료비도 내야 되고 기부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등 내가 돈을 써야지 환급해주는데 연금저축은 내가 저축을 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죠. 참고로 연금저축펀드는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고 했죠. 여기에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면 300을 더 넣어서 총 700만원 세액 공제가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으면 IRP 납입액 중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두 개 합쳐 1,800만원이고 세금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 IRP 700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400만원 넣는 경우 16.5% 공제 시 66만원,
13.2% 공제 시 52만 8천원, 연금저축 300만원의 경우 16.5% 공제 시 49만 5천원, 13.2% 공제 시 39만 6천원, 연금저축 400만원 더하기 퇴직연금 추가납입 300만원 해서 총 700만원 납입 시 16.5% 공제 시 115만 5천원, 13.2% 공제 시 92만 4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제액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우리 연봉은 이직, 승진 등으로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봉 5,500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13.2%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연간 92만 4천 원의 세제 혜택이 큰 것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말이죠. 물론 당장의 세제 혜택 92만 4천 원, 115만 5천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와 같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도 국민들이 은퇴 후 생활고를 겪고 자살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함이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저축해놓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개시해 10년 동안 나눠 사용하길 국가에서는 원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 매년 400만 원, 700만 원이 과연 적은 돈일까요? 이 돈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65세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받는 건데 심지어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이처럼 저율 세율을 매기지만 공적 연금이 아닌 사적 연금, 즉 개인연금을 연간 1,200만 원 넘게 수령하면 받은 연금 전체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15%의 세금이 매겨지는데 주식 투자를 진행할 수도 없고 ETF만 해야 하기에 고소득을 낼 수 있는 투자처도 아니고 더불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IRP는 중도 해지하려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출이 가능한데 그 오랜 시간 묶여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정답은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틀립니다. 이 30년 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매년 115만 5천 원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돈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어차피 투자도 사업도 별로 관심 없고 당장 세액공제 받는 것이 중요해. 어차피 계속 직장인으로 살아갈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저는 정말 안 뺄 만큼 소액만 연금저축 펀드에 넣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연봉에서 연말정산으로 돈을 토해내지 않을 정도만 딱 계산해서 넣고 있습니다. 올해는 194만 원 정도 넣었습니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2030은 살다 보면 큰 이슈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도 토해내고 운용수익 16.5%의 기타 소득세도 부과해서 내게 되니 안 넣는 이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많은 금액을 넣지 말고 내가 55세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소액을 넣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겐 매년 400만 원, 700만 원은 큰 투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넣을지 말아야 할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다른 투자를 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젊은 시절 매년 400만 원, 700만 원을 5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넣는 것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투자도 잘 모르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할 생각이고 현재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하는 게 맞죠. 매달 34만 원씩 400만 원 꽉꽉 채우는 것도 좋죠. 물론 절대 돈을 55세 이전에 뺄 생각이 없다면 말이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소비 습관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다 납입하면 안 된다. 무조건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납입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면접관으로 종종 일할 때가 있습니다. 구직자들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탁자 맞은편에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일렬로 앉아 간절함을 호소합니다. 다 큰 어른들이 최소한의 혜택밖에 없는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것을 마주하곤 합니다. 다 큰 어른들이 일자리랑 돈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다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중 몇몇은 사정이 정말로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대가 되었는데도
물류센터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고 그 사람들은 건강한 몸을 잃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당장 소득이 급해 돈에 대한 절박함이 늘 서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졸자들과 심지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월급 500만 원도 되지 않는 관리직이나 기술직을 얻고 싶다고 호소하는 것도 종종 보았습니다. 대학에 가서 많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며 젊은 시절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지냈다간 저는 언젠가 탁자 반대편에 있는 저 나무 의자 위에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기댈 곳이 일자리밖에 없는 사람들. 이를 벗어나려면 개인이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을 하려면 기업들은 비용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장 커다란 비용 중 하나가 복지 혜택과 퇴직연금 기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퇴직에 대비한 투자 책임을 직원들에게 지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나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해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 탁자의 양쪽 모두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IRP의 양면을 모두 보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700만 원 채워넣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면을 보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의 찐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